지금 두 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잠깐 전화로 연결해서요. 얘기를 조금 나눠본 뒤에 다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계엄 준비설이요. 최초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 뭐 괴담 선동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맞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까요? 근거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동기가 명확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충암파라는 형태로 재배치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이번에도 포고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우리 역대 계엄상 한 번도 동원되지 않았던 야당과 국회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사실상 지목하는 북한이나 또는 북한에서 파견한 또는 침투한 소위 이야기하는 친북 세력이 아닌 야당이나 국회 또는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용어 사용을 충암파 등장 이전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8번인가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등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김건희를 절대로 감옥에 보낼 수 없다. 김건희 본인이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겠다라는 광적인 집착. 사실은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잠깐만요. 참모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 잠깐만요. 네. 거기에 이미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언론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저희들이 불법 국방부 장관이 그 전에 경호처장일 때 김용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 전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 불법 모임을 특전사, 수방사 등 사령관들을 불러서 했던 것이 포착이 됐었고 저희들이 그것을 제기했었죠. 전체적인 정황에다가 이러한 불법 모임이 그런 계엄을 획책하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근거까지가 중첩되면서 제가 그런 것을 저희가 제기했던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 사안을 잘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럼 최고위원님 잠깐만요. 보시기에 대통령실에서 네. 참모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 일반 사령관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쿠데타를 할 때 몇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모두한테 미리 광고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몰랐다 또는 군 사령관들이 몰랐다 여당에서 몰랐다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관여돼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100%입니다. 이번에 계엄을 건의를 한 것도 김용현 장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같이 실제로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사실은 이것은 김건희 씨의 어떤 범죄적인 연루뿐만 아니라 김영현 국방부 장관도 사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최상병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관련된 세력들이 다 진실이 규명되면 다 본인들 자신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범죄 공동체적인 상황이 작동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 전 경호처장은 무수한 이 정권의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누차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영현 장관은 이미 경호처장 시절에 불법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서 이번 과정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불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세요? 우선 첫째로는 계엄의 실체적인 요건, 즉 기본 요건이라는 것이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항 또는 국내로 보면은 치안이 현저하게 어떤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런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발동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불가한 것이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무회의는 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지금 절차상의 요건을 건의도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건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쳤는지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가 아마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무회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통과하게 되어 있는 절차도 지금 거치지 않았습니다.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하자가 있고 그리고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고문을 보시면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이 역대 독재자들이 많은 계엄과 포고령을 내렸었지만은 국회와 정당의 활동 전체를 금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원래 계엄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국회의 집회 자체를 또는 국회 자체를 불법시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설정입니다. 즉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절차서에도 맞지 않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포고문의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헌적이기 때문에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내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방침이십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회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여야의 그래도 뜻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합쳐서 대통령의 이 광적인 행동을 막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두면 결국은 내각도 대통령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비서실도 대통령과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여당도 대통령의 저런 광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마치 음주운전자한테 흉기를 맡겨놓은 것 같은 음주운전자한테 탱크를 맡겨놓은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언제 또 이것은 뭐 1차 시도가 저는 무산됐을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차 시도, 3차 시도는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국민을 안전한 상황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가 판단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직무정지시키는 것 외에는 이 흉기를 뺏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탄핵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당의 공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방안 이런 거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방안 이전에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가 탈당을 이야기할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탈당하면은 그 대통령은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지금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더 비정상적이던 대통령에게 개헌권을 그대로 놔두고 도대체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겁니까?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곳으로 지금 상황에서 더 공주에 몰리고 더 비정상적이 될 대통령을 놔두면 제2, 제3의 더 극악한 시도를 그러면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국회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기관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 이전에 이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네, 최고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